자,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기업 하나를 제대로 파헤쳐 볼까 합니다. 바로 GMB 코리아인데요. 한쪽엔 엄청난 저평가라는 매력이, 다른 한쪽엔 상당한 리스크라는 경고등이 동시에 켜져 있는 말 그대로 두 얼굴을 가진 주식이죠. 과연 이 기업의 진짜 모습은 뭘까요?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회사가 가진 순자산 가치보다 무려 70%나 싸게 주식이 거래되고 있다면 이거 엄청난 기회일까요?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 함정일까요? 오늘 우리가 얘기할 GMB 코리아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바로 이 숫자. PBR 0.28.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회사의 청산가치, 그러니까 다 팔아도 남는 돈보다도 주가가 훨씬 싸다는 얘기예요. 정말 극단적이죠? 도대체 왜 시장은 이 기업을 이렇게까지 낮게 보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자산 가치의 30% 숨겨진 보석 찾기. 우선 GMB 코리아가 뭐 하는 회사길래 이런 평가를 받는지 그 정체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죠. GMB 코리아는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특히 엔진이나 변속기처럼 아주 핵심적인 정밀 부품을 만들죠. 주요 고객사는 바로 현대기아차, 그리고 제너럴모터스, GM입니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회사들의 1차 협력사인 거죠. 시가총액은 1,000억 원 조금 넘는 소형주고요. 일본의 GMB라는 회사가 대주주로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엔진에서 미래차 부품으로. GMB 코리아의 성장 스토리는 바로 이 한 문장, 변신에 모든 게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연기관차에 워터펌프 같은 걸 주로 만들어서 돈을 벌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에 들어가는 훨씬 비싸고 기술력 있는 부품으로 체질 개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회사의 턴어라운드 스토리의 핵심이에요.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보이죠? 기존 변속기 부품은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바로 이 전동식 워터펌프, EWP입니다. 이게 바로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이겁니다. 수소차 부품. 이게 바로 GMB 코리아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숫자로 증명되는 턴어라운드. 말로만 변신한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쵸? 과연 재무제표에도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을까요?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이 2020년에 11.5%였는데 최근에는 16.5%까지 쭉쭉 올라오고 있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미래차 부품으로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냥 물건만 많이 파는 게 아니라 마진이 많이 남는 훨씬 값어치 있는 제품을 팔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성공적으로 보이는 턴어라운드 스토리 뒤에는 사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숨겨진 재무 리스크가 하나 있습니다. 마냥 좋은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그 리스크의 정체는 바로 오버행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해서 앞으로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잠재적인 폭탄 물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부 사채 같은 것들이죠. 주가가 좀 오를만 하면 나도 이제 주식으로 바꿔서 팔아야지 하는 물량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어서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는 아주 부담스러운 존재입니다. 자, 그럼 다시 긍정적인 쪽으로 돌아와서 네 번째 파트를 보죠. 성장을 이끄는 강력한 모멘텀. 이런 오버행 리스크를 뚫고 주가를 위로 밀어올릴 만한 힘은 과연 뭘까요? 가장 강력한 한 방은 바로 이겁니다. 현대기아차의 차세대 수소차 시스템에 무려 460억 원 규모의 부품 공급 계약을 따낸 거죠. 그것도 2027년부터 2032년까지 아주 장기 계약이요. 이건 그냥 계약 하나가 아니라 앞으로 몇 년간의 먹거리를 확보했다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핵심 고객사인 한국 GM이 국내에 3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거든요. 이건 GMB 코리아 입장에선 안정적인 공급 물량을 확보했다는 뜻이죠. 여기에 북미 시장 수출 확대 가능성도 있고 GM이 뷰익이나 GMC 같은 고급 브랜드를 국내에 들여오면 부품 단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기대감까지 성장 엔진은 아주 쌩쌩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장밋빛 전망을 한순간에 잿빛으로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리스크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섯 번째, 이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장애물들은 대체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리스크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계속 말씀드린 오버행 이슈가 주가가 오르는 걸 막을 거고요. 외부적으로는 한국 GM의 투자가 혹시라도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가장 큽니다. 이건 정말 치명적일 수 있죠. 여기에 원자재 가격이나 환율 변동 같은 거시경제 변수들도 당연히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모든 장점과 단점, 기회와 위협을 다 고려했을 때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특히 주가와 매매 전략에 집중해서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다른 비슷한 회사들이랑 비교해보면 GMB 코리아의 매력이 더 확실해져요. 경창산업이나 세종공업보다 이익률은 훨씬 높은데 주가는 PBR 0.28배로 완전 바닥 수준이거든요. 한마디로 장사는 더 잘하는데 주식은 제일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분석 리포트에서는 단계적으로 사라는 전략을 제안합니다. 일단 주가 4,000원 아래에서 분할로 모으기 시작하고요. 아주 중요한 지지선인 3,850원이 깨지면 그때는 좀 조심해야 한다는 신호로 보라는 거죠. 그러다가 한국 GM 투자 확정 같은 아주 결정적인 뉴스가 터지면 그때 비중을 늘려나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목표 주가도 제시됐습니다. 손절 라인은 3,850원 정도로 생각할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1차 저항선이 4,300원,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이 말도 안 되는 저평가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PBR 0.4배 수준, 그러니까 주가로는 5,000원에서 5,800원까지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이 모든 걸 종합해봤을 때 과연 GMB 코리아는 숨겨진 보석일까요? 아니면 예뻐 보이지만 위험한 가치 함정일까요? 최종 결론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장점, 너무나 명확합니다. 미래차로의 전환 능력, 이미 따나온 미래 계약, 그리고 무엇보다 미치도록 싼 주가. 하지만 단점도 그만큼 뚜렷하죠. 주가 상승을 억누르는 오버행 리스크, 그리고 한국 GM이라는 한 고객사에 대한 너무 높은 의존도와 그들의 불확실한 계획.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주가 수준에서 사는 건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률이 아주 좋은, 소위 말해 손익비가 훌륭한 구간이다. 하지만 한국 GM의 투자가 확실해지기 전까지 공격적으로 몰빵하는 건 위험하다. 결국 GMB 코리아는요, 엄청난 잠재력을 품고 있지만 그만큼 명확한 리스크도 있어서 아주 신중하게 다뤄야 하는 양날의 검어 같은 주식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